고, 스톱. 유승민, 홍준표는 그 와중에 전면 충돌. 나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까요? 안 할까요? 대통령실에서는 나 전 대표가 제출한 밝힌 사직 수리할까요? 안 할까요?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두고 참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차기 당대표 주자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. 그 결과 오랜만에 제가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직접 여러분께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.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. 선거 때 제가 참 많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대형 미디어월 앞에 섰습니다.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.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라고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선호도 질문 결과입니다. 이 말은 내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실제 지지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한길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그 결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30.7%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그 뒤에는 바로 김기현 의원이 18.8%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한 가지 흥미로운 건 김기현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보다 앞에 자리를 했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30%를 넘겼다는 게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. 그 세 가지입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은 14.6%, 안철수 의원이 13.9%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뒤로는 황교안, 윤상현, 조경태 순입니다. 대통령실에서 최근 관계자들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흥미롭게도 당원이다,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선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박정아 의원님. 네. 대통령실이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. 이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와버리면. 근데 이제 그 여론이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. 연초에 제가 특정 기관을 기억을 분명치 않아서 이제 숫자를 언급하기는 애매합니다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 트렌드가 나경원 전 대표는 다소 약간 좀 떨어진 것, 그다음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다소 좀 올라간 이런 추세가 보이거든요. 현재 저희가 3월 8일 날 전당대회를 실시를 합니다만 지금 1월 중순이라고 치면 만약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용산과 이렇게 충돌되는 모습이 오랫동안 연출이 되면 지금 저 지지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까?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조사 자체가 당원 명부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. 그렇죠. 당원은 아니에요. 당원이 투표를 했을 경우는 또 어떻게 될 건가? 이런 것까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.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도 봐야 될 포인트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 판단을 분명히 입장을 얘기 안 하면서 올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사실은 모든 관심이 이쪽으로 많이 갈 수 있어서 용산에서는 다소 지금 정책적인 개혁 드라이브도 걸어야 되죠. 대통령 곧 그 UAE 순방도 가지요. 이런 상황에서 좀 곤란하고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.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면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충돌을 했잖아요.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30%가 넘게 나온다?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? 오히려 약간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까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뭐 흡수하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.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한길 리서치 조사가 소위 용산 대통령실과 나경원 부위원장이 딱 부딪혔던 그날부터 해서 3일 동안 조사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많이 반영됐느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실은 본인은 어제
서울시당 신년 할애에 가서 이제 만세 삼창까지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외쳤습니다만 불가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유승민 의원과 같은 카테고리, 소위 반윤의 이미지가 좀 씌어져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 지지율 속에는 어느 정도 유승민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측면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다소 투표를 했을, 그러니까 다소 이렇게 여론조사에 응했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대통령실과의 전면 충돌을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우려했던 건지 사의 표명 후 첫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삼창했다라고 합니다. 들어보시죠. 아니,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이 왜곡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사의를 표명한 거니까요. 설 전까지는 뭐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?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아, 설 전까지는요?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.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절대 화합, 절대 단합, 일치 단결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자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 잔을 들고 건배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절대 화합! 김수경 교수님,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소위 그 대통령실과의 충돌 속에서 반발성을 던졌어요.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오는 건 아니냐. 동아일보 기자와 단독 인터뷰에서 불출마한다는 생각은 안 한다. 전당대회 나간다. 대통령실과 크게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, 윤 정부의 성공을 만세삼창했어요. 이것도 뭡니까?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나가는 게 나에게 이득인지 안 나가는 게 이득인지 지금 셈법이 너무 복잡한데 사실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있잖아요.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을 맡았다는 건 그때 대통령이 그 직을 줄 때는 서로 암묵적으로 당권에 나서지는 말고 이 직책에 만족하고 여기에 집중해 달라라는 서로 간의 어떤 이해가 있으니까 이 직을 주기도 했고 받기도 한 거 아니냐.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죠. 그럼 나경원 전 대표는 당연히 욕심이 나겠죠. 이거 나가면 내가 당대표까지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러면 이미 내가 그 직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대표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버릴 땐 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손에 다 떡을 쥐고서 아무것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직은 내려놨지만 기후협력대사직은 또 안 내려놨어요. 그러면서 지금 당권에 나가는 거냐 마느냐를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.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하도 이제 윤핵관이라고 말해지는 친윤 의원들이나 대통령실에서 너무 나경원 전 대표를 궁지에 모니까 모양새가 약간 나경원 전 대표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. 너무 탄압받는 거 아니야? 사람을 너무 궁지에 모는 거 아니야? 예.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안 나가라고 해버리면 아휴 나경원 전 대표는 진짜 배포도 없지.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도 거기서 한번 대차게 나간다는 말을 못해? 이렇게 되면 나의 정치적 생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무릅쓰고 내가 나갔을 때 과연 이 지지율이 계속 나를 유지해 줄지 나가자마자 계속 떨어져가지고 모양새만 안 좋아질지 아니면 내가 나가서 중간에 누구랑 단일화를 할지 여러 가지 셈법을 생각하느라고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너무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요. 때로는 심플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결정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내홍에 빠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이 뭐 욕을 먹든 아니든 빨리 거취를 결정해 줘야 당에도 누가 안 되고 대통령실에도 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과 충돌한 의도는 없었다라고 계속 거듭 강조는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